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저요? 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요. 헬스장 앞이었다. 방금 전까지 런닝머신에서 땀을 흘리던 그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다. 목소리의 주인은 몇 주 전부터 이 헬스장에서 자주 마주치던 남자였다.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던 그 남자. 전 괜찮습니다. 그녀는 정중히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한 잔만요. 정말 부담 안 드리게요. 전 그냥 같이 운동하시는 분이랑 가볍게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농담이나 가벼운 작업 멘트 같은 느낌은 전혀 아니었다. 그럼 잠깐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 한 잔 정도야 나쁠 것 없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공공장소고 그저 가벼운 대화일 테니까. 헬스장 바로 옆 건물의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다. 저는 강우진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서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네. 전 박지은이에요. 지은 씨. 좋은 이름이네요. 몇 주 전부터 헬스장에서 뵀는데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냥 건강관리 차원이에요. 건강관리 정도가 아니신데요. 트레이너님들도 지은 씨 칭찬 많이 하시던데요. 저도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의 말투는 차분하고 편안했다. 그녀는 조금씩 긴장이 풀렸다. 우진 씨도 운동 꾸준히 하시는 것 같던데요. 내 건강이 재산이잖아요. 특히 나이 들수록요. 맞아요. 전도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운동 이야기, 건강관리법, 요즘 읽고 있는 책들. 별것 아닌 주제들이었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감탄했다. 6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피부는 탄력 있었고 몸매는 여전히 균형 잡혀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늘 40대로 착각했다.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세요? 하는 질문을 셀 수 없이 들었다. 비결은 간단했다. 꾸준한 운동, 철저한 식단 관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아무리 관리를 해도 나이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곧 70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려고 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은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세요? 피부도 그렇고 몸매도 정말 좋으시던데. 그냥 운동 꾸준히 하고 식단 관리하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세요, 정말. 30분쯤 흘렀을까?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전 3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죠. 우진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더라고요. 그녀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전 남편과 사별한 지 7년 됐어요.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요. 그러셨구나. 외롭진 않으세요? 가끔은요. 근데 모임도 나가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니까 괜찮아요. 제 삶이 나쁘지 않아요. 그 마인드가 정말 멋지세요. 긍정적이시네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묘했다.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남자가 자신을 보는 시선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정말 궁금해서요. 40대로밖에 안 보이시는데.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주저했다.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다. 65예요. 정말요? 믿기지 않는데요. 40대 후반 정도로 생각했어요. 에이, 그렇게까지는. 진심이에요. 저도 나이 말씀 안 드렸죠? 우진은 담담하게 자신의 나이를 밝혔다. 저는 45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20살 차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럼
저보다 한참 어리시네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진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근데 20살이나 차이 나잖아요.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느끼는 건 나이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지은 씨라는 사람이요. 그의 말은 진지했다. 농담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은 씨한테 관심 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그녀는 당황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약간 떨렸다. 우진 씨, 우리 나이 차이가. 알아요. 20살.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지은 씨의 미소를 볼 때, 지은 씨가 운동하는 모습을 볼 때 제 심장이 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지만 전 65세예요. 곧 70대고요. 지은 씨는 제가 본 그 누구보다 젊고 아름답고 매력적이에요.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전 이만 가봐야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진도 따라 일어났다. 제가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부담 드렸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냥 좀 놀라서요. 이거 받아주세요. 우진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다.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부담 안 드리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녀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명함을 받아들고 카페를 나왔다. 주차장으로 빠르게 걸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나서야 숨을 크게 내쉬었다.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봤다. 강우진 대표이사. 깔끔한 명함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20살 어린 남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왜일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설렜다. 다음 날 그녀는 헬스장에 가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내내 운동을 쉬었다. 평소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에게 운동은 삶의 중심이었다. 하루라도 걸으면 불안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헬스장에 가면 우진을 마주칠 것 같았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요즘 헬스장 안 나온다며? 아파? 아니, 그냥 좀 쉬려고. 너답지 않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 정말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다. 핸드폰을 켤 때마다 명함을 떠올렸다. 탁자 위에 놓인 그 명함. 버리지도 보관하지도 못한 채 그냥 거기 놓여 있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잠시 뒤로 미뤘다. 누군가 물어볼까봐 두려웠다. 요즘 무슨 일 있어?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열흘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산책을 나갔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석양이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다. 여기 계셨네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우진이었다. 운동복이 아닌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다. 어떻게? 여기를? 헬스장에서 못 뵈길래 걱정됐어요. 혹시 쟤 때문에 불편하신 건 아닌가 싶어서요. 이 근처에 사시는 것 같아서 몇 번 지나다니다 우연히 봤어요. 스토킹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 그냥 정말 우연이었어요. 근데 지은 씨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스토킹 같은 느낌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제가 부담 드렸죠? 조금은요. 솔직히 말하면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간 것 같아요. 하지만 우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갔다.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왜요? 왜 저예요? 모르겠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지은 씨를 보면 심장이 뛰어요. 지은 씨의 미소를 보면 행복해요. 그게 전부예요.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진은 벤치 옆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봤다.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전 나이 같은 건 정말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지은 씨, 저한테 기회 주실 수 없을까요? 하지만 20살이나 차이 나는데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며 살 거예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쉽게 말씀하시네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은 씨를요?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65세라고 하셨을 때.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제가 느낀 건 나이가 아니에요. 지은 씨라는 사람이에요. 지은 씨의 긍정적인 에너지, 삶을 대하는 태도, 운동할 때 보이는 열정. 그런 것들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의 말은 솔직했다. 꾸미지 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 만났을 때조차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로요.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게요. 얼마든지요. 정말 기다리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지은 씨를 위해서라면요.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깨가 넓었고 걸음걸이는 의젓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명함을 다시 꺼내봤다. 한참을 그것만 바라봤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쉬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혼잣말이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65세의 자신이 20살 어린 남자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것을. 나흘이 지났다. 그녀는 결국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번호를 누르기까지 수없이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우진의 목소리였다.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반가움이 묻어났다. 저 박지은입니다. 아, 지은 씨.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셨다고요? 네. 메일요? 전화 올까봐, 문자 올까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괜찮으세요? 내일. 괜찮으세요? 당연하죠. 시간이랑 장소 말씀해 주세요. 3시에 저번 그 카페에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꼭 나갈게요. 그렇게 다음 날 만남이 정해졌다.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다. 사람이 많지 않고 대화하기 좋은 곳이었다. 만남 당일 그녀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너무 젊어 보이려 하지도 그렇다고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게. 세련되면서도 우아한 차림. 거울을 보며 작게 웃었다. 65세의 자신이 이렇게 설레는 게 신기하기도 했다. 카페에 도착하자 우진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일어서서 그녀를 맞이했다. 오셨네요. 앉으세요. 의자를 빼주는 그의 손길이 자상했다. 뭐 드실래요? 제가 주문할게요. 저번에 마신 아메리카노요. 알겠습니다. 주문을 하고 돌아온 우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소처럼요. 헬스장은요? 아직 안 갔어요. 제 때문이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우진은 미소 지었다. 미안하다는 듯 하지만 어딘가 기쁜 듯한 표정이었다. 전화 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솔직히 안 주실 줄 알았거든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이요? 우리. 이게 맞는 건지. 20살 차이가 정말 괜찮은 건지.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번에는 더 깊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7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죠. 근데 자식들이 있었고 살아야 했어요. 대단하세요. 뭐가요? 다시 일어서신 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시는 게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우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전 이혼하고 나서 사람을 만날 생각을 안 했어요. 믿음이 깨졌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3년간이나 몰랐죠. 바보같이.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을 믿을 수 없었어요. 세상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근데 이제는요? 지은 씨를 보고 달라졌어요. 우진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다시 누군가를 믿고 싶어졌어요.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다시 사랑하고 싶어졌어요. 그녀의 가슴이 뛰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우진 씨, 저한테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천천히 알아가는 거요. 부담 안 드리게 조금씩요. 우진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손 가까이. 급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냥 우리 둘이 편안하게 만나는 거예요. 친구처럼요. 그렇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녀는 손을 움츠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우진의 손이 자신의 손을 가볍게 덮었다. 따뜻했다.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시간이 답을 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건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 둘만 생각해요. 그의 말투는 여유로웠다. 그 여유로움이 오히려 그녀를 더 끌어당겼다. 급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저 기다려주는 태도. 카페를 나서며 우진은 말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만나요. 정말요? 약속이죠? 네, 약속이에요. 감사합니다, 지은 씨. 정말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차 안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이 감정이 뭘까? 설렘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하지만 분명한 건 우진을 만날 때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의 미소를 볼 때 그녀의 마음은 편안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다. 처음에는 카페였다. 두 번째는 공원 산책이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네, 완벽해요. 이렇게 걸으니까 기분 좋은데요. 저도요. 우진 씨랑 같이 걸으니까 더 좋네요. 세 번째 만남은 미술관이었다. 지은 씨 그림 좋아하세요? 네, 가끔 보러 와요. 마음이 평온해져요. 저도 그래요. 특히 인상파 그림들요. 우진 씨도요? 저도 인상파 좋아해요. 네 번째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다.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우진 씨가 추천해 주신 거니까 믿어요. 지은 씨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만남이 거듭될수록 자연스러워졌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함이 자리 잡았다. 우진은 언제나 배려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했고 싫어하는 것을 피했다.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먼저 자리를 양보했다. 그 모든 행동이 자연스러웠다. 억지로 꾸민 것이 아니라 그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다. 날씨가 완벽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시원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고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요즘 행복하세요? 우진이 물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네, 행복해요, 우진 씨.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지은 씨 만난 이후로요.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지은 씨가 없었으면 전 아직도 그 어두운 터널 속에 있었을 거예요. 우진 씨,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생각해요. 오늘도 지은 씨를 볼 수 있을까라고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거리는 가까웠다. 가끔 어깨가 스칠 때마다 그녀는 설렜다. 65세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다. 벤치에 앉아 쉬었다. 우진은 준비해온 음료를 건넸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차잖아요. 네,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캐모마일 차 좋아하신다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당연하죠. 지은 씨가 하는 말은 다 기억해요. 그의 세심함에 그녀는 감동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말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우진 씨, 제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나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우진 씨 친구들이나 동료들 있잖아요. 신경 안 써요. 그래도
지은 씨, 저한테 중요한 건 우리 둘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하시네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지은 씨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말 안 했어요. 괜찮으시면 언젠가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관계가 더 확실해지면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천천히 갈게요. 지은 씨가 준비되면요. 저는 언제든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진은 그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줬다. 현관 앞에서 멈췄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지은 씨. 저도요. 다음 주에 또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릴게요. 우진은 돌아서려 했다. 그때 그녀가 불렀다. 우진 씨. 네? 고마워요. 정말로요. 이렇게 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지은 씨가 제 삶에 들어와 주셔서 제게 다시 살 이유를 주셔서 그런 거창한 건 아니에요. 제겐 거창해요. 정말로요. 지은 씨는 제게 전부예요. 그는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뛰었다. 이 감정이 사랑일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남자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행복이었다. 두 달이 흘렀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졌다. 이제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다. 지은 씨, 좋은 아침이에요. 문자가 왔다. 매일 아침 우진이 보내는 메시지였다. 우진 씨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날씨 어때요? 좋아요. 맑고 화창해요. 그럼 저녁에 산책 어때요? 좋아요. 6시에 만나요. 아침 인사, 저녁 안부, 때로는 별것 아닌 일상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소중했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은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몇 장의 사진과 그림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었다. 여기가 우진 씨 사무실이에요? 네. 작지만 제 공간이에요. 생각보다 넓은데요. 그리고 깔끔하고요.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지저분한 거 못 참거든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우진의 삶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단정하고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책장에는 경영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가족사진과 풍경사진이 걸려 있었다. 커피 드릴게요. 직접 내린 거예요. 우진 씨가 직접요? 네. 핸드드립 배웠거든요. 취미로요. 대단하시네요. 우진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다. 물을 부으며 천천히 추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했다. 자,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해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이번에는 미래 이야기였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꺼냈다. 지은 씨,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요? 우리 관계요? 이대로 계속 만나고 싶으세요? 네, 계속 만나고 싶어요. 저도요. 근데 그냥 만나는 걸 넘어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요. 더 깊은 관계라니요? 연인이요? 진짜 연인으로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아직 명확한 답이 없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뭐가 걱정되세요? 모든 게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주변 시선도 그렇고 가족들 반응도 그렇고 하나씩 해결하면 돼요. 같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진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그녀도 피하지 않았다. 손을 맞잡았다. 따뜻했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지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은 씨 사랑해요. 우진 씨.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이다라고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숫자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지은 씨만 괜찮으시면 돼요. 다른 건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네, 약속해요.
지은 씨를 지킬게요. 지은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전 우진 씨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우진 씨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우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다. 우진은 그녀를 집까지 태워다 줬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집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내리려다 멈췄다. 돌아봤다. 우진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진 씨. 네? 전 우진 씨 사랑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한 순간이었다. 우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곧 환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사랑해요, 지은 씨. 정말 많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요. 어려움이 많을 텐데. 함께 이겨내요. 하나씩요. 우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은 씨 제 옆에 있어줘요. 평생요. 네, 그럴게요.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마음이 설레고 두렵고 행복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사랑이 어디로 향할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확실했다. 그녀는 사랑하고 있었다. 65세의 나이에도 다시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었다. 엄마 요즘 이상해. 딸의 목소리였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날카로운 어조에 그녀는 움찔했다. 무슨 소리니 수진아? 엄마 친구분이 봤대요. 엄마가 남자랑 손잡고 다니는 거. 그게 누구예요? 그 사람. 대체 누구길래 손까지 잡고 다녀요?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20살 어린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는 분이야. 그냥 아는 분이요? 엄마 손잡고 공원 걷는 거 봤다는데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는 것도 봤대요. 그게 그냥 아는 사이예요.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만나고 있어. 좋은 사람이야.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죠. 엄마 나이가 65세예요. 65세. 그런데 남자를 만나요? 그것도 주변 사람들 다 아는데?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수진아.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엄마가 그렇게 외로웠어요? 그렇게 남자가 필요했어요? 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미안해. 하지만 뭐예요? 체면도 생각 안 하세요? 우리는요? 제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 엄마 남자 만난대? 이러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수진아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진정이요? 전 지금 충분히 진정했어요. 나이 좀 물어봐도 돼요? 그 남자 나이가 몇이에요? 45살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폭발했다. 뭐라고요? 45살? 20살 차이 나는 남자를 만나요? 엄마 정신 차려요. 수진아. 아니 정말 말도 안 돼요. 그 남자 목적이 뭐예요? 재산이죠? 아니면 다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우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우진 씨? 이름까지 불러요? 아 진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핸드폰을 내려놓은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겪으니 너무 힘들었다. 30분 후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아들이었다. 엄마. 민수야. 누나한테 들었어요. 남자 만나신다고요? 그래. 진짜예요? 진짜야. 아들은 한참을 침묵했다. 누나와는 달리 화를 내지는 않았다.
나이는요? 45살이야. 20살 차이네요. 응. 또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아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엄마 행복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응. 행복해. 그럼 됐어요, 엄마. 정말? 네. 엄마 인생이잖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민수야. 누나는 제가 말할게요. 근데 엄마 조심하세요. 뭘? 사람들 말이 무서워요. 그리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엄마를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딸의 반대, 주변의 시선,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들. 모든 게 두려웠다.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우진이었다. 지은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우진 씨. 목소리가 왜 그래요? 우셨어요? 우진 씨. 우리 만나지 말아요. 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 딸이 알았어요. 우리 만나는 거. 주변에서 봤대요. 아, 반대예요. 심하게요. 나이 차이도 문제고 체면도 문제고 모든 게 문제래요. 당연하죠. 딸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요. 우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녀는 놀랐다. 화 안 나요? 왜 화를 내요? 딸이 엄마 걱정하는 게 당연하죠. 저도 딸이 있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우진 씨한테 미안해요. 이런 상황 만들어서요. 지은 씨 맞나요? 오늘 저녁. 꼭요. 우진 씨. 제발요.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전화로는. 안 돼요. 눈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의 간절함이 느껴졌다. 알겠어요.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그녀의 얼굴은 부어 있었다.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다. 우진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많이 힘드셨죠? 응. 딸분이 뭐라고 했어요? 다 말씀해 주세요. 혼자 안고 계시지 말고요. 그녀는 딸과의 대화를 전부 이야기했다. 우진은 조용히 들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우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찾아가 볼까요? 딸분께.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녀는 깜짝 놀라 손을 뺐다. 왜요? 더 화낼 거예요. 그리고 우진 씨한테 상처 줄까봐 두려워요. 모욕적인 말 할 수도 있어요. 우진은 미소 지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전 괜찮아요. 전 안 괜찮아요. 우진 씨가 상처받는 거요. 우진은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저한테 중요한 건 당신이에요. 욕을 먹든 비난을 받든. 중요한 건 당신이 괜찮은지예요. 어떡해요, 정말. 딸도 반대하고 주변에서도 수군거리고. 같이 헤쳐나가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무슨 방법이요?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제가 뭔가 준비할게요. 뭘요? 아직은 비밀이에요. 근데 꼭 해낼게요. 저 믿어주세요.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옆으로 왔다.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다. 레스토랑 아니었지만 주변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은 씨, 저 포기 안 해요. 절대로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지난 하루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두려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한참 후 진정된 그녀를 우진은 집까지 데려다 줬다. 차 안에서 그는 말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뭘요? 딸분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제가 직접 찾아가진 않을게요. 약속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무슨 방법인데요? 아직은 비밀이에요. 하지만 꼭 해낼게요. 저 믿어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고 싶었다. 이 남자라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주일 동안 우진은 연락을 자제했다.
하루에 한두 번 짧은 문자만 보냈다. 잘 지내세요, 지은 씨. 오늘 날씨 좋네요. 보고 싶어요. 그 짧은 문자들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됐다. 그 사이 딸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그 남자랑 헤어지셨어요? 아직이요?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씀 하실 건데요? 45살 남자를 사랑한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수진아, 엄마 제발요. 정신 차려요. 그 남자 목적이 뭔지 몰라요? 우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몇 달 만난 걸로? 대화는 평행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딸의 화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소문이 났다. 지은아, 남자 만난다며? 젊은 남자? 응. 나이가 어떻게 돼? 45살. 뭐? 20살 차이? 지은아, 정신 차려. 조심해. 요즘 나이 든 여자 노리는 남자들 많아. 재산 목적일 수도 있어. 모두가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날 우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 씨,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응.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요? 집으로요? 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승낙했다. 다음 날 그녀는 우진의 집을 찾아갔다. 깔끔한 아파트였다.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다. 앉으세요, 지은 씨. 우진은 두꺼운 앨범을 가져왔다. 이게 뭐예요? 제 이야기예요. 제 인생이요. 앨범을 펼쳤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딸분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우진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이게 이혼 직후 사진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보여요. 사진 속 우진은 수척했고 눈빛이 어두웠다. 이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매일 술 마시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우진 씨. 근데 지은 씨를 만나고 달라졌어요.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우진은 다른 서류들을 꺼냈다. 이게 뭐예요? 건강검진 결과지요. 제가 건강하다는 증명이에요. 그리고 이건 재산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신용조회서요. 왜 이런 걸? 딸분이 걱정하실 거잖아요. 엄마를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그래서 준비했어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까지 준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것도요. 우진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딸분께 드릴 편지예요. 제 진심을 담았어요. 읽어봐도 돼요? 당연하죠. 편지를 열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우진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편지를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이 차이가 크다는 것,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을 거라는 것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진심입니다. 어머님은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셨습니다. 이혼 후 모든 걸 포기하고 살던 제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어머님의 미소를, 따뜻함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며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딸로서 어머님을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딸이 있었다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실 기회를요.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이것이 제 약속입니다. 강우진 올림. 편지를 다 읽은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우진 씨, 이렇게까지. 당신이 소중하니까요. 당신이 행복하려면 가족들의 이해가 필요하니까요. 우진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소리 내어 울었다. 고마움과 미안함, 사랑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한참 후 진정된 그녀는 우진에게 말했다. 딸한테 전할게요. 이 편지. 직접 만나고 싶으면 만날 준비도 되어 있어요. 아니요.
일단은 편지만요. 천천히 가요.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편지를 받은 딸은 사흘 동안 연락이 없었다. 그녀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우진은 매일 문자를 보내며 위로했다. 괜찮을 거예요, 지은 씨. 기다려요. 딸분도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사랑해요. 힘내세요. 그 짧은 문자들이 큰 힘이 됐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응, 수진아. 그 사람. 만나볼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정말? 편지 읽었어요. 진심인 것 같아서요. 근데 엄마,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지.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고마워, 수진아. 감사하긴요.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라도 엄마가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건 제가 판단할게요. 며칠 후 딸과 우진의 만남이 성사됐다. 장소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다. 그녀도 함께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딸은 우진을 날카롭게 관찰했다. 복장, 말투, 태도, 눈빛. 모든 걸 체크하는 듯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우진입니다. 우진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딸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편지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왜 하필 우리 엄마예요? 젊은 여자는 많잖아요. 45세면 30대, 40대 여자들도 만날 수 있을 텐데.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우진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젊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죠. 어머님의 긍정적인 에너지, 삶을 대하는 태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게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래도 20살 차이는 너무 크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재산 목적 아니에요? 재산이요? 우진은 작게 웃었다. 저도 제 회사가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필요하시면 재산 증명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께 경제적으로 의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딸은 팔짱을 꼈다. 나중에 엄마가 더 늙으면요? 80세, 90세 되면요? 돌봐야 할 때가 오면요? 그때도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함께 할 거예요. 당연히요. 쉽게 말하네요.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든 건강이 안 좋아지든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딸은 계속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우진은 성실하게 대답했다. 피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다. 때로는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도 인정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실수도 할 거고 부족한 점도 많아요. 근데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어머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다는 거요. 식사가 끝날 무렵 딸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일단 지켜볼게요. 하지만 경고해요. 말씀하세요. 엄마 아프게 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절대로요. 당연하죠.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딸은 어머니를 따로 불렀다. 엄마 진심이에요? 응.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 딸은 한참을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알겠어요. 근데 조심하세요. 제발요. 혹시라도 이상한 낌새 있으면 바로 말해요. 그럴게. 아빠가 보면 뭐라고 할까?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찡했다. 돌아가신 남편. 그가 이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지금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 됐어요, 지은 씨. 첫 관문은 넘었어요. 응. 고마워요. 정말로요. 힘들었죠? 괜찮아요. 우진 씨가 있으니까요. 우진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따뜻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6개월이 흘렀다. 지은 씨, 오늘로 우리 만난 지 8개월이에요.
벌써요? 시간 정말 빠르네요. 네, 빨리 지나갔죠? 저는 매일이 행복했어요. 저도요, 우진 씨.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안정됐다. 주변의 시선도 조금씩 누그러졌다. 물론 여전히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딸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진 씨도 같이 식사해요. 정말? 괜찮겠어? 네, 민수 오빠도 온대요.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어요. 수진아, 고마워. 뭐가요?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좋아요. 우진 씨가 엄마 잘 대해주시는 것 같고요. 주말 네 사람이 모였다. 어머님, 오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무슨 영광이에요? 편하게 해요, 우진 씨.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네, 엄마 잘 부탁드려요, 우진 씨. 당연하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들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우진 씨,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희 엄마 좀 특별하시거든요. 알아요. 정말 특별하시죠.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다. 친구들도 점점 인정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그 남자 괜찮네. 널 정말 잘 대해주더라. 그치? 우진 씨 좋은 사람이야. 나이 차이는 있어도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지 뭐. 부럽다, 솔직히. 65세에 그런 사랑 받는 거. 나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모두가 웃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벚꽃이 핀 공원을 걸었다. 지은 씨 1년 가까이 됐네요. 그러게요. 참 빨랐어요. 후회 안 해요? 저 같은 사람 만난 거? 왜 그런 걸 물어요? 후회할 리가 없죠. 그냥 가끔 불안해요. 제가 지은 씨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우진을 바라봤다. 우진 씨, 전 행복해요. 정말로요. 우진 씨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저도요, 지은 씨. 지은 씨가 없었으면 전 아직도 그 어두운 터널 속에 있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밝은 길만 걸어가요.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다.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지은 씨. 네? 결혼할까요? 그 말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결혼이요? 저랑 결혼해 주세요, 지은 씨. 갑자기요? 이게 무슨... 갑작스럽진 않아요. 오래 생각했어요. 지은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도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결혼. 66세의 나이에 다시 결혼을 한다니. 우진 씨. 전 66세예요. 이제 곧 70대고요. 알아요.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신경 안 써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요? 제가 설득할게요. 아니, 같이 설득해요. 아드님은 괜찮으실 것 같고 수진 씨도. 이제는 조금 마음을 여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은 씨, 저 진심이에요.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아침에 눈 뜨면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밤에 잘 때도 당신 손잡고 자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요. 제가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든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정해져 있다니요? 네. 결국 지은 씨는 예스라고 하실 거예요. 전 확신해요. 자신만만하시네요. 지은 씨한테는 자신만만해요. 인정해요. 며칠 후 그녀는 결심했다. 딸과 아들을 불렀다.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말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우진 씨랑 결혼하려고 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축하해요,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민수야. 엄마 행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진 씨 좋은 분이시잖아요. 누나도 축하해줘요.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아직도 좀 이상해요. 엄마가 결혼하신다는 게. 수진아.
근데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요. 정말로요. 우진 씨가 엄마 잘 대해 주시는 거 봤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고마워, 수진아. 근데 약속해요, 엄마. 힘들면 꼭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 우진 씨. 엄마 정말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요. 진심으로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딸. 엄마 울지 마세요. 행복한 일인데. 맞아요, 엄마. 축하해요. 세 사람은 포옹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진 씨. 네, 지은 씨. 답은 예스예요. 정말요? 네. 결혼해요, 우진 씨. 전화기 너머로 우진의 기쁨이 느껴졌다. 감사해요, 지은 씨. 정말 감사해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평생요. 저도 우진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사랑해요, 지은 씨. 저도 사랑해요, 우진 씨.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컸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엄마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래?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딱 좋아요. 그녀는 하얀 드레스 대신 우아한 한복을 입었다. 연보라색 치마 저고리가 그녀의 우아함을 더했다. 우진은 정장 차림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지은 씨. 우진 씨도 멋있어요. 오늘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저도요. 결혼식장에는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다.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주례 없이 진행됐다. 서로에게 짧은 서약을 했다. 저 강우진은 박지은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겠습니다. 기쁠 때 함께 웃겠습니다. 이것이 제 약속입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저 박지은은 강우진 씨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늙어가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제 약속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다. 행복의 떨림이었다. 키스 대신 포옹을 했다. 박수가 터졌다. 딸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다. 축하해요, 엄마. 우진 씨. 고마워, 수진아. 피로연 자리에서 우진은 짧은 인사말을 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거예요.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나는데 괜찮겠냐고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입니다. 지은 씨는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셨습니다.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진심이 담긴 박수였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와, 바다 정말 예쁘다. 그치? 제주도 오길 잘했죠? 응. 우진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지은 씨랑 함께라서 더 예쁜 거예요. 조용한 바닷가를 걸으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우진 씨 행복해요? 네, 정말로요.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저도요. 66세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었다. 하늘은 맑았다. 우진 씨,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요? 그냥 지금처럼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요. 매일 감사하면서요. 그거면 충분해요. 매일 아침 사랑해요라고 말해줄게요. 저도요. 힘들 때 옆에 있어줄게요. 저도요. 늙어서 주름 생기고 백발 되어도 사랑할게요. 우진 씨, 전 이미 주름도 있고 백발도 있어요. 그래도 제일 아름다워요. 두 사람은 웃었다.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우진 씨. 네? 이런 질문 해도 돼요?
뭐든지요. 정말 후회 안 해요? 저 같은 할머니 선택한 거? 지은 씨, 당신은 할머니가 아니에요. 제 아내예요. 제 사랑이에요.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 받아줘서요. 우진 씨는 최고예요. 지은 씨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다. 65세와 45세. 20살의 나이 차이. 하지만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었다. 그저 마음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였다. 우진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진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지은 씨. 평생요. 평생이요? 네, 평생요. 아니, 그 이상이요. 욕심쟁이. 지은 씨한테는 욕심쟁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다. 행복한 웃음이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있었다. 주변의 시선, 사회적 편견, 나이 차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 그들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이다. 밤하늘에 별이 떴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별 예쁘다, 우진 씨. 우리 사랑처럼요. 로맨티스트시네요. 지은 씨 앞에서만요. 그들은 손을 잡고 숙소로 돌아갔다. 새로운 삶의 첫걸음이었다. 66세의 신부와 46세의 신랑. 세상은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완벽한 조합이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았다. 사랑은 그저 사랑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지금 막 시작되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메시지가 여러분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